어르신,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하윤은 급히 달려와 만호를 부축합니다. 손바닥에 먼지가 묻고 코끝에 찬 공기가 스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만호의 팔을 붙잡습니다. 옷에 먼지가 묻는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뒤에서 눈치만 보며 다가서지 못합니다. 수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정우는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고개를 돌립니다. 둘 다 하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저한테 의지해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윤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민박집인 줄 아세요? 손님, 이 복장으로는 곤란합니다. 로비 안 공기가 싸늘하게 내려앉습니다. 80대 회장 윤만호는 헝클어진 머리, 낡은 점퍼, 해진 슬리퍼를 신고 카운터 앞에 서 있습니다. 점퍼 소매는 닳아서 실밥이 튀어나왔고 어깨 부분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습니다. 슬리퍼 뒤축은 한쪽이 떨어져 나가 바닥을 질질 끌립니다. 걸을 때마다 짝짝 소리가 납니다. 직원 2명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그를 위아래로 훑습니다. 한 명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다른 한 명은 코를 찡그립니다. 마치 불쾌한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아니, 노숙자분이 왜 여기까지 들어오셔? 옆에 있던 직원 김수진이 팔짱을 끼며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크고 날카롭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듣기를 바라는 듯합니다. 보안팀 부르기 전에 나가시죠. 손님들 불편하십니다. 로비 한편에서 체크인하던 사람들까지 힐끔거리며 피합니다. 한 여자는 자기 아이 손을 잡아당기고 남자는 가방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습니다. 누군가는 힐끗힐끗 쳐다보다가 고개를 휙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자리를 옮겨 앉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흐릿하지만 깊습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처럼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직원 이정훈이 문 쪽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어서요, 이러지 말고. 그 차림으론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만호는 한 발자국 물러섭니다. 슬리퍼가 대리석 바닥을 질질 끌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립니다. 마치 그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처럼 시끄럽게 들립니다. 사람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몇몇은 수군거립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이는데 그 아래서 그는 낡은 그림자 한 점처럼 보입니다. 화려한 로비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오후 햇빛이 기울며 로비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햇빛 속 먼지가 천천히 떠다닙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직원 둘은 양옆에서 만호를 몰아붙이듯 따라옵니다. 수지는 왼쪽에서, 정우는 오른쪽에서 그를 감싸며 문 쪽으로 유도합니다. 마치 짐승을 몰아내듯 거리를 좁혀옵니다. 진짜 별일 다 있다니까. 이제는 노숙자가 호텔까지 들어오네. 요즘 경비들 뭐 하는 거야? 귓가에 속삭임과 비웃음이 엉켜들립니다. 만호의 등 뒤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집니다. 어디선가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는 소리도 들립니다. 셔터 소리가 몇 번 울립니다. 만호는 잠시 주머니 속 손을 움켜쥐었다가 풀었다가를 반복합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힘이 들어갑니다.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로비 중앙 소파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우리 같은 손님은 어떡하라고. 옆에 앉은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호텔 관리가 엉망이네. 별 5개가 무색하잖아. 그 말에 주변 사람들도 동조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혀를 찹니다. 수진이 만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입술 끝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습니다. 정말 안 나가세요? 이러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만호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다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가 스치지만 수지는 그걸 알아채지 못합니다. 아니, 알아채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훈이 시계를 보며 말합니다. 수진아, 시간 없어. 그냥 보안팀 불러. 수진이 카운터 쪽으로 손짓합니다. 카운터 직원이 전화기를 듭니다.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입니다. 만호는 그제야 입을 엽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목소리는 낮고 거칩니다. 오래 말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숨이 섞여 나옵니다.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수진이 코웃음을 칩니다. 여기 묵으시려면 하루에 5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그거 있으세요? 만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머니 속을 더듬습니다. 손이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 같습니다. 정훈이 한숨을 쉽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우리도 바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인내심이 없다는 듯합니다. 못 들으셨어요? 나가시라고요. 정훈이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그의 어깨가 만호의 어깨와 거의 닿을 듯 가까이 옵니다. 위압적인 자세입니다. 키 차이 때문에 만호를 내려다보는 각도가 더욱 강압적으로 느껴집니다. 만호는 뒷걸음질을 칩니다. 슬리퍼가 미끄러지며 발목이 꺾입니다. 몸이 휘청입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팔을 휘젓지만 잡을 것이 없습니다. 수진이 팔로 만호의 어깨를 밀어내듯 문 쪽으로 몰아갑니다. 진짜 말기 못 알아듣네. 나가라니까. 그녀의 손이 만호의 어깨를 확 밉니다. 강한 힘입니다. 몸이 휘청이자 주변 사람들이 눈을 돌립니다. 누군가는 혀를 차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저 구경만 할 뿐입니다. 로비 입구 쪽에서 젊은 여자가 말합니다. 저러니까 저런 신세가 되는 거지. 자존심도 없나? 옆에 있던 친구가 키득거리며 대답합니다. 진짜 쪽팔린 줄도 모르나 봐. 그 말에 또 다른 웃음소리가 터집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만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입니다. 입술이 가늘게 떨립니다. 그의 손이 더욱 세게 주먹을 쥡니다. 정훈이 다시 한번 그를 밉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만호의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중심을 완전히 잃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고집이세요? 강하게 밀치는 순간 만호의 발끝이 미끄러지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집니다. 중심을 잃은 몸이 공중에서 한 박자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계단턱에 걸린 발목이 꺾이면서 그는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로비에 울립니다. 대리석 바닥에 몸이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만호의 손바닥이 바닥에 찰싹 달라붙고 무릎이 꺾입니다. 팔꿈치도 바닥에 부딪힙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입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든 손을 멈춥니다. 로비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눈이 커져 서로 얼굴만 바라봅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둘 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실감하지 못하는 표정입니다. 만호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조금 배어 나옵니다. 빨간 피가 하얀 대리석 바닥에 번집니다. 무릎도 까진 것 같습니다. 바지가 찢어져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숨소리만 거칠게 들립니다. 그때 밖에서 출근 중이던 계약직 여직원 정아윤이 멈칫합니다. 유리문 너머로 바닥에 쓰러진 만호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의 눈이 커집니다.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고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하윤은 급히 달려와 만호를 부축합니다. 손바닥에 먼지가 묻고 코끝에 찬 공기가 스칩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만호의 팔을 붙잡습니다. 옷에 먼지가 묻는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뒤에서 눈치만 보며 다가서지 못합니다. 수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정우는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고개를 돌립니다. 둘 다 하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일어나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저한테 의지해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윤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호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겨우 일어섭니다. 몸이 휘청거립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윤이 재빨리 그의 허리를 받칩니다. 그녀의 어깨가 만호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미안하오, 괜히 번거롭게 했구려. 만호의 목소리는 더 낮아집니다. 미안함과 수치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번거롭긴요. 어르신이 넘어졌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하윤은 주변 눈치를 보지 않은 채 만호를 부축해 로비 밖으로 나갑니다. 수진이 뭔가 말하려 하지만 하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습니다. 저 하윤아.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하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호를 부축한 채 계속 걸어갑니다. 로비를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단호해 보입니다. 로비 밖 차도에서 하윤은 택시를 잡아 세웁니다. 손을 흔들어 택시를 부릅니다. 택시가 멈춰섭니다. 택시 기사가 거울로 만호를 보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손님, 저분은 아저씨 병원 가야 해요. 제가 돈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어서 출발해 주세요. 하윤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듯합니다. 택시 기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킵니다. 차 안에서 만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거리에 풍경이 흐르고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갑니다. 차들이 지나갑니다. 신호등이 바뀝니다.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그의 눈가에 무언가 반짝입니다. 눈물인지 빛의 반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윤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만호의 손을 닦아줍니다. 손바닥의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냅니다. 물티슈가 빨갛게 물듭니다.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여기저기 다 까졌네. 괜찮소? 고맙소. 괜찮긴요. 병원 가셔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납니다. 손을 닦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하윤은 가방 속에서 작은 우유 하나와 빵 한 봉지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줍니다. 아침에 먹으려고 챙긴 것입니다. 포장이 조금 구겨져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침으로 먹으려고 챙긴 건데 속 비우시지 말고 이것 좀 드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냥 도와드린 거니 너무 미안해 하지 마시고요. 만호가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하유는 작은 고개 인사만 남기고 급히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출근 시간이 늦었습니다. 뛰어가는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그녀의 뒷모습에 붉은 노을이 비칩니다. 만호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손에 쥔 우유가 따뜻합니다. 아직 체온이 남아 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만호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에는 손자 윤도현의 이름이 떠 있습니다. 그는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립니다. 도연아, 할아버지, 어디세요? 걱정했잖아요. 호텔 좀 확인해 봐라. 네, 호텔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CCTV 전부 확인하고 오늘 일 있었던 직원들 명단 뽑아라. 그리고 만호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쉽니다. 정하윤이라는 직원 있지? 아, 얼마 전에 뽑힌 계약직이요? 네, 있는데요. 갑자기 그 직원은 왜요? 그 직원이랑 뭔 일 있으셨어요? 긴 말 말고 오늘 그 직원 인사 기록 다 가져와라. 전화를 끊고 만호는 손에 쥔 우유를 천천히 마십니다. 차갑고 달콤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목이 메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호텔 로비에 반듯한 양복을 입은 노인이 들어섭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 반짝이는 구두입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넘겨져 있고 자세는 꼿꼿합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뒤이어 들어오는 이사진과 본부장들, 그리고 보안팀의 움직임에 직원들이 웅성거립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인사합니다. 로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뀝니다. 저분 누구지? 설마 아니겠지? 수진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며 속삭입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훈이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저분 그때 그 사람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 노숙자가 양복을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수진이 부정하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립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본부장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전 직원 회의실로 집합. 직원들이 우르르 회의실로 몰려갑니다. 수진과 정우는 서로 눈치를 보며 뒤따라 들어갑니다. 둘 다 안색이 창백합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불이 꺼집니다. 어둠이 내려앉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CCTV 영상이 재생됩니다. 빛이 화면에서 쏟아집니다. 화면에 낡은 옷차림의 만호가 로비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직원들이 그를 쫓아내는 모습, 밀치는 모습, 넘어지는 장면까지 그대로 비칩니다.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립니다. 쿵 하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립니다. 직원들은 차가운 땀을 흘립니다. 수지는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다른 직원들도 숨소리를 죽입니다. 영상이 멈추고 불이 켜집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립니다. 5성급 호텔이라면서 손님을 이딴 식으로 대접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무겁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침묵에 휩싸입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직원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닥에 머리를 숙입니다. 몇몇은 무릎까지 꿇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저질렀어요. 만호는 그들을 내려다봅니다. 표정은 담담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여기 교육 방침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침묵만 흐릅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다고 매뉴얼에 써 있던데 그건 옷 잘 입은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겁니까? 여전히 침묵입니다. 누군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만호는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립니다. 본부장이 그 옆에 섭니다. 직원 대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그때는 그때라서 만호가 그녀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겉모습이 그러니 사람도 아니라고 본 겁니까?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립니다. 눈물이 고입니다. 저는 당신들 눈에 나는 쓰레기였습니까? 아니면 귀찮은 벌레였습니까? 만호의 한마디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굳습니다. 반박도 변명도 붙지 못하는 고요함이 이어집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정훈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립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만호가 리모컨을 누릅니다. 버튼 소리가 들립니다. 곧 다른 영상이 이어집니다. 하윤이 짐을 나르는 모습, 혼자 야근하는 모습, 다른 직원들이 시킨 심부름을 하는 모습이 화면에 뜹니다. 시간대가 찍혀 있습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계약직이라고 이렇게 부려먹는 게 당연합니까? 정규직이 무슨 벼슬입니까? 화면 속에서 수진이 하윤에게 커피를 시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다시 해와. 미지근해. 하윤이 고개를 숙이고 커피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정훈이 하윤에게 서류 더미를 떠넘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높이 쌓인 서류들입니다. 이거 오늘까지 정리해놔. 난 약속 있어서. 하윤이 퇴근 시간이 지난 뒤에도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킵니다.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는 모습이 쓸쓸해 보입니다. 또 다른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윤에게 자기 일을 떠넘기는 모습, 하윤이 무거운 짐을 혼자 나르는 모습, 점심시간에도 일하는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몇몇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립니다. 어떤 직원은 고개를 돌립니다. 자기 모습이 나올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만호는 영상을 멈추고 직원들을 바라봅니다. 이게 사람 대접입니까? 계약직이라고 노예 부리듯 하라고 대체 누가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다들 바닥만 바라봅니다. 정규직이면 사람이고 계약직이면 도구입니까? 여전히 침묵입니다.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만 작게 들립니다. 만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입니다. 나는 이 호텔을 사람이 일하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더군요. 본부장이 고개를 숙입니다. 회장님, 송구스럽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송구한 줄 알면 고치십시오. 그러라고 그 자리에 앉힌 겁니다. 내 손자라고 해서 그 자리 평생 보장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다면 나는 가차없이 본부장부터 끌어내릴 겁니다. 본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네, 회장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만호는 조용히 명단 하나를 책상 위에 올립니다. 종이가 책상에 닿는 소리가 조용히 울립니다. 본부장이 그것을 집어 읽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들바들 떨립니다. 사건 당사자는 오늘부로 계약직 전환한다. 직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집니다. 수진이 고개를 번쩍 듭니다. 눈이 커집니다. 회장님, 그건 더 할 말 있습니까? 만호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얼음장 같습니다. 수진은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호명한 사람들은 즉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계약직 기준으로 월급 삭감은 물론이고 3개월간 재교육 후 재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평가 시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땐 해고도 불사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본인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몸으로 배우십시오. 정훈이 바닥에 이마를 찢습니다. 쿵쿵 소리가 울립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재발효 월급 삭감이 되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용서는 내가 할 게 아니라 당신들이 무시한 그분들이 할 겁니다. 만호는 다시 본부장을 봅니다. 본부장이 또 다른 명단을 공개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듭니다. 그리고 정하윤 씨는 호텔 우수 직원으로 선정한다. 회의실 뒤편에 서 있던 하윤이 놀란 눈으로 앞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회의에 왜 불려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입니다. 정규직 전환도 즉시 시행한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립니다. 하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VIP 고객 응대팀으로 발령한다. 본부장이 덧붙입니다. 급여는 기존 대비 2배로 인상됩니다. 하윤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눈물이 고입니다. 만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따뜻한 눈빛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갑니다. 수진과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빠져나갑니다.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하윤은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움직이지 못합니다.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만호가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천천히 조용히 다가옵니다. 고맙소. 저는 그냥. 하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본 거, 그게 당연한 건데 요즘엔 그게 쉽지 않더군요. 만호는 명함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넵니다. 깔끔한 명함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오. 내가 꼭 한 번은 그쪽을 도우리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습니다. 명함에는 윤만호 회장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입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더 잘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이미 충분했소. 고맙소. 만호는 천천히 회의실을 나갑니다. 복도에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뒷모습이 당당합니다. 하윤은 명함을 가슴에 꼭 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좋은 눈물입니다. 1년 뒤, 이른 봄날 오후, 만호의 집 거실에 따스한 햇살이 들어옵니다. 창밖으로 매화나무 가지에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겨우 꽃망울만 맺혀 있던 그 나무입니다. 이제는 만개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립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딩동 소리가 집안에 울립니다. 도연이 문을 엽니다. 문 앞에 하윤이 서 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습니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습니다. 작년보다 표정이 한층 밝아 보입니다. 화장도 조금 했습니다. 들어와.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의 눈빛이 부드럽습니다. 하윤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신발을 벗습니다. 1년간 몇 번이나 이 집에 왔지만 오늘은 유난히 떨립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만호가 일어섭니다. 그는 편안한 회색 가디건을 입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머리가 조금 더 휘어졌지만 얼굴에는 온기가 가득합니다. 미소가 번집니다. 어서 와, 하윤아.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하윤이 깊게 인사합니다. 손이 조금 떨립니다.
선물 상자를 꼭 쥐고 있습니다. 앉아, 앉아. 편하게. 도연이 하윤을 소파로 안내합니다. 그는 그녀 옆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도연이 만호를 바라봅니다. 만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입니다. 입가에 미소가 머뭅니다. 하윤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거실에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립니다. 만호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도자기가 받침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립니다. 짤랑 소리가 조용히 퍼집니다. 그래. 만호의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따뜻한 미소입니다. 할아버지, 저 같은 사람이 도연 씨 곁에 있어도 될까요? 하윤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만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갑니다. 매화꽃이 바람에 살랑입니다. 꽃잎 몇 개가 날아갑니다. 하윤아, 너 그날 일 기억하지? 하윤이 고개를 듭니다.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준 그날 말이야. 네. 사실 그날 나는 도연이가 전에 사귀던 사람을 보러 간 거였어.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할아버지,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호텔에서 일한다고 했잖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일부러 남루한 옷을 입고 갔던 거야. 하윤의 눈이 커집니다. 입이 살짝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더구나. 오히려 보안을 부르고 비웃고 손가락질했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었어. 만호가 돌아섭니다. 창밖의 햇살이 그의 뒤를 비춥니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하윤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너만 손을 내밀었지.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드문지 아니? 만호가 하윤에게 다가와 그녀 옆에 앉습니다. 소파가 살짝 가라앉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오는 법이야. 너는 그때 내 진짜 마음을 보여줬어. 하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도연이는 좋은 녀석이야. 하지만 그때는 세상 물정을 잘 몰랐지.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한테 속을 뻔했어. 도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부끄러운 듯합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저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보는 것 같구나. 만호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자랑스러운 눈빛입니다. 하윤아, 우리 집안이 돈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만호가 하윤의 손을 잡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합니다. 거칠지만 따뜻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약한 사람 곁에 서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 집안이 지켜온 거고 지켜야 할 일이야. 할아버지, 너는 그날 그걸 보여줬어.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는 소리는 다시 하지 마. 만호가 그녀의 손을 다독입니다. 마치 손녀를 대하듯 다정합니다. 손등을 쓰다듬습니다. 하윤이 눈물을 닦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내가 좋은 손자 며느리 만난 거지. 도연이 웃습니다. 하윤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짓습니다. 만호는 선반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가 쓰시던 거야. 상자를 열자 안에서 팔찌 하나가 나옵니다. 은은한 녹색빛이 햇살에 반짝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내 아내가 저 세상 가기 전에
이걸 나한테 주더라.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며느리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며느리한테 줬는데 너도 알다시피 도연이 엄마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떴잖니. 그래서 내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새 주인을 만날 차례구나. 만호가 팔찌를 하윤의 손목에 채워줍니다. 손이 조금 떨리지만 정성스럽게 채워줍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채웁니다. 이제 이 팔찌는 내 거야, 하윤아. 아마 저 세상에서 할머니도 시어머니도 내가 이 팔찌 찬 모습 보면서 좋아할 게다. 하윤은 손목의 팔찌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맵니다. 울지 마. 오늘은 기쁜 날인데. 만호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꼭 손녀를 어루만지듯 부드럽습니다. 그의 손길이 따뜻합니다.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 도연이 하윤의 손을 꼭 잡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행복한 미소입니다. 만호는 창가로 다시 걸어갑니다. 매화꽃이 바람에 흔들립니다. 꽃잎 하나가 떨어져 창턱에 내려앉습니다. 하얀 꽃잎입니다. 도연아, 네 할아버지. 앞으로도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라. 겉이 아니라 속을 보는 눈 말이야. 그게 가정을 이루는데도 사업을 하는데도 정말 필요한 거야. 네 할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진지합니다. 약속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하윤아. 네 할아버지. 만호가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너는 손자 며느리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내 친손녀처럼 대할 게다. 그러니 너도 나를 어려워하지 말고 나를 편하게 대해주거라. 알았지? 하윤이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미소 짓습니다. 햇살 같은 미소입니다. 네 할아버지. 만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합니다. 봄처럼 따뜻합니다. 식탁에 차와 과일이 차려집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립니다. 지난 1년간의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소소한 일상들이 오갑니다. 결혼 날짜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디서 식을 올릴지, 누구를 초대할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하윤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웨딩드레스 고를 때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만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연하지. 우리 손녀 예쁜 모습 봐야지. 도연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신혼집은 할아버지 집 근처로 구할게요. 자주 뵈러 올 수 있게요. 만호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래, 자주 놀러 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노을이 집니다. 붉은 빛이 거실 안으로 스며듭니다. 주황빛, 분홍빛, 보라빛이 섞여 들어옵니다. 도연과 하윤이 일어나 인사하고 나갑니다. 만호는 현관까지 배웅합니다. 신발을 신는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조심히 가. 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도연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다음번에 올 때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하윤이 깊게 인사합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그래, 우리 손녀 손맛 기대할게. 둘 다 잘 가. 문이 닫히고 만호는 혼자 거실로 돌아옵니다. 조용한 발걸음입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매화나무를 바라봅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나무 전체가 꽃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선반위 사진 액자에는 젊은 시절 만호와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만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 참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이 보면 좋아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가 빈 거실에 작게 울립니다. 따뜻한 목소리입니다. 창밖으로 매화꽃 향기가 바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봄이 왔습니다. 작년보다 더 따뜻한 봄입니다. 희망이 가득한 봄입니다. 만호는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듭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은은한 향이 입안에 퍼집니다. 거실에 고요함이 내려앉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울립니다. 똑딱똑딱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쓸쓸하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평온합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햇살이 빛이 팔찌 상자 위에 내려앉고 그 빛이 은은하게 반짝입니다. 조용히, 따뜻하게 거실 한편에 놓인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2달 뒤 도연과 하윤의 결혼식 날짜입니다. 만호는 그 달력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미소 짓습니다. 이제 곧 우리 가족이 더 커지겠구나. 그의 말이 빈 거실에 작게 울리고 매화꽃 향기가 더욱 짙게 퍼집니다.